지난달 18일 개최된 난민돕기 5K Run for Love 행사는 50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죠. 거두어진 총 수익금은 12,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익금과 함께 후원 물품 전달식이 지난 주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지난 10일 중국 북동부 도심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미 제약사 일랄릴리의 신약 도나네밥이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25일부터 미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및 심각한 수화물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항공사가 전액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시카고 호수가 새 구장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시 교회 이전 논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로라가 선수를 치고 나온 가운데 알링턴 하이츠도 여전히 대안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최근 조류독감 및 젖소를 통해 확산하면서 생우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된 젖소가 다소 확인된 농장은 생우유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구동하는 운용체제에 AI 기능을 도입하고 음성비서인 시리에는 챗 GPT를 씹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전화 앱에서 음성 녹음과 텍스트 전환,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일원에 모여든 이민자 수는 이제 거의 10,000명에 육박하죠.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약 9,000여 명의 난민들이 시카고시가 운영하는 18개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달간 시 운영 보호소에 머무는 난민 이민자들은 감소 추세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여러 공원시설들이 계절에 맞춰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을 타 보호소로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돕기 위한 많은 기관과 선교단체 중에는 한인 커뮤니티 중심의 개인과 교회, 단체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KBS가 이 중에 한 곳 팔레타인에 소재한 난민센터를 지난 9일 주일 오후에 방문했는데요. 이날은 시카고 한인회와 한인선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난민돕기 5K 달리기 행사의 수익금이 직접 전달된 날이기도 합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 개최된 5K Run for Love 행사는 50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두어진 총 수익금은 12,000달러입니다. 수익금과 함께 후원 물품 전달식이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당일 오전 9시부터는 2814 웨스트 피럴슨 애비뉴에 위치한 다민족 사역교회 올네이션스에서 난민들을 위한 예배와 만찬, 교재, 선물 증정 시간이 마련됐고 오후 5시에는 팔레타인으로 자리를 옮겨 랜드그로브 빌리지 난민사역센터에서 난민들에게 후원 물품과 2,0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방문한 시각 난민센터에서는 썬데이 스쿨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센터에 모인 3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피자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인솔 및 교육을 담당한 사역자는 인근 지역 웰링에 소재한 예본교회 전민희 전도사로 이곳에서 사역해온 지는 1년을 거의 채워간다고 합니다. 전 전도사에게 난민센터를 사역지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여기 한 10년 전부터 이 지역이 좀 범죄가 많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들어오는 섹션 8이라는 지역이거든요. 3달 사이에 99번 경찰차가 와가지고 출동할 정도로 사람들끼리 싸움도 많고 경찰서에서 팔레타인에 있는 지역 교회들한테 혹시 이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할 수 있냐고. 비니아드 드라이브 처치라고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10여 년 넘게 계속 여기서 이제 푸드 드랍을 했어요.
every 2 weeks. 그 교회가 보니까 여기 어린이 사역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됐어. 인바이트를 해서 뉴라이프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한 3, 4년 전에. 평소에 이제 와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 이런 모든 섬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협력 관계가 너무 잘 이루어진 거예요. 한 교회가 담당의 사역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인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현재는 여러 교회가 협력해 주일 어린이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는 물론 축구팀과 워십 댄스팀을 꾸려 아이들을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건전한 일상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일인데 매니지먼트 팀에서 뭐를 해도 상관없다고 오고 키도 주시고 저희는 지금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오후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4시에서 5시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걸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즌별로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저희 아이들 중에서 볼런티어로 댄스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구 팀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기 백야드에서 놀 게 없으니까 항상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클럽을 하고요. 6월 말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5일 동안 바이블 캠프를 해주실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어른 예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비냐드 처치에서 어른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전민희 전도사가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썬데이 스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많게는 40-50명, 보통 30여 명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난민센터 주변에 위치한 팔레타인시 운영 섹션 A 아파트에 거주 아동으로 주로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중동 지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미 난민지위 자격을 획득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집에 방치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본교회 담임 장혜지라 목사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지금 경찰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이제 그냥 기기를 부수고 훔쳐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좀 누가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씩 좀 자리가 잡혀가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여기 이제 대상은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도네이션을 받고 개인이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있고. 한인사회가 되게 정은 많지만 사실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서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운 때도 있거든요. 사실 마음보다도 접근하는 채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교협의회랑 그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희를 또 생각하셔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발런티어들이에요. 캠프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인사회나 아니면 선교협의회나 교회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한편 선교협의회와 한인회가 난민센터로 방문한 이날은 6월 9일 국제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당일 오전 방문한 올네이션스 교회에서는 국제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한 난민 아동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죠. 총 80여 명의 난민 가족들이 이날 참석해 연령별 그룹으로 나뉘어 예배 후 만찬 그리고 각종 게임을 통한 교제 또 선물 증정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8,000의 행사 지원금과 또 나머지 $2,000는 이후 난민 지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선교협의회 회장 임현석 목사입니다. 멕시코를 걸쳐서 온 최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난민들 위주로 해서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스페인어로만 통해야지 되고 아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돕기도 하지만 이번이 오늘이 어린이의 날이기도 해서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왔다고 해요. 한 4시간 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날라 그러고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빨리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족별로 어른을 한 명당 작지만 이번 주에 간단하게 사실 수 있도록 20불씩 이렇게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기들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 분 한 분들 축복한다고 자기들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주최 측은 모든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물품 및 금전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문과 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후원에 대한 문의는 773-878-19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5월 18일 행사할 때까지 한 3, 4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나온 결과인 만큼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전달해 주면서 봉사를 할 때 이 난민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뜻을 좀 잘 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 메시지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드렸고 이분들이 저희의 어떤 진심, 한인 교회들의 그 마음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지난 10일 중국 북동부 도심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 측은 중국에 머물고 있던 강사 4명이 중대한 사고로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 강사들은 자매 결연을 한 중국 지린시에 있는 베이와 대학을 방문한 중이었다며 베이와대 교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 사건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라며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양국 인문교류의 정상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미 제약사 일라릴리의 신약 도나네밥이 미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독립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가 도나네밥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단백질, 타우 수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약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앞서 FDA는 지난 3월 도나네밥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결과로 도나네밥의 FDA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월 25일부터 미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및 심각한 수화물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항공사가 전액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날씨와 관련된 취소를 포함해 항공편의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은 사유에 관계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변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교통부 대변인은 항공편의 중대한 변경에는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 또는 도착, 환승 횟수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MBC 시카고에 답변했습니다. 중대한 항공편 변경 외에도 소비자는 수화물 지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부는 잘못 취급된 수화물 신고를 접수한 승객은 국내선 항공편이 탑승구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 항공편이 탑승구에 도착한 후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에 수화물이 배달되지 않으면 비행시간에 따라 위탁 수화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현금 또는 원래의 결제 수단을 통해 승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부는 숨겨진 수수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제정할 예정인데요. 7월 1일부터 항공사는 결제 시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연방당국이 최근 조류독감 및 젖소를 통해 확산하면서 생우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했는데요.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젖소를 통해 확산함에 따라 바이러스에 전염된 젖소가 다소 확인된 농장은 생우유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감염 젖소가 있던 농장에서 생우유를 마신 길고양이가 사망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해당 조치에 따라 미 전역의 농장에서는 조류독감에 따른 젖소 질병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소에게 먹이는 모든 원유 제품 역시 모두 열 처리하거나 살균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 주에서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최소 9개의 법률이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이 중에 일부는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률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 법안입니다.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일리노이주 당국은 이를 통해 차별을 줄이고 지역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일리노이주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프리랜서 근로자를 위한 강화된 보호 법안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법안은 주로 기업이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된 지급일 또는 그 이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안 본문에 따라 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위협, 협박, 징계,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한 프리랜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일리노이주 노동부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아동 노동법으로 소셜미디어 스타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아역 배우나 음악가가 아닌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컨텐츠에 출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총 수입의 일부를 받게 되며 부모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컨텐츠 출연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수입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신탁 계좌에 따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현재 18세 이상의 개인이 어린 시절 수익 창출 소셜미디어 동영상에 출연했지만 당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음은 평가 시험 시행을 위한 학교 규정 변경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부 주관 평가 시험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공개 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요. 창조 경제 태스크포스 설립,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포함된 전체 법안 목록은 일리노이주 주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47도, 수요일인 내일 기온이 다소 오릅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1도, 비교적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